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연 1.5%의 기준금리가 9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과 우리 경제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기준금리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 은행 금리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준금리를 흔히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강둑에 수심을 재기 위해서 숫자 표기해 놓은 거 있죠. 예. 그걸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행, 보통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경우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셋째 주 목요일 매달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에다가 해당 금융기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한 가산금리가 덧붙어서 시중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생겨나는 거니까 어떤 시중의 금리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 기준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우리 은행 금리들도 변동이 생기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돈값을 많이 쳐주는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돈값이라는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이 긴장하느냐?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돈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자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소비나 투자, 즉 소비자나 기업이 하는 소비나 투자의 경우도 돈 빌려서 하기엔 부담스러워지니까 위축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때, 즉 물가가 너무 뛸 가능성이 높을 때 금리를 높여서 위축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통화금융정책이라고 하는데, 흔히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나라 경제는 통화금융정책과 정부가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쓰는 재정정책 두 다리로 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에 오르고 나서 지금 9개월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좀 동결이 예상되긴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데요. 워낙 고용 쇼크라든가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돼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동결했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한미 금리차 같은 새로운 요인들 때문에 올해 내에 올리지 않을 도리가 과연 있을까? 이게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번 정도는 올해 내에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흥미로운 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회 내에 금통위원 한 분이 인상론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올해 내내 안 올리기는, 그렇게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두 번의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대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미국 동향이 가장 중요한데요. 미국하고 우리 지금 금리 차가 0.5%포인트인데 다음 달 미국이 올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로 늘어나는데, 물론 어느 지점에서 강둑이 터지느냐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이 차이가 커지면 분명한 건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자금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지난 두 달간 우리 국민들 불안에 떨게 했던 부동산 값 상승, 특히 서울 아파트 값 상승 문제가 이 워낙 많이 풀린 부동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두 달간 워낙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또 부동산의 경우는 실제로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갭 투자라든가 뭐 주택담보대출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를 높이는 게 어떤 부동산 값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다만 집값만 잡자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기가 더 심각하게 위축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날씬한 종아리를 위해서 지방흡입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했다가 혹시 그 부작용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감정원 자료도 그렇고 오늘 뭐 부동산 114에서 이제 집값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많이 오르죠. 그 6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또 올랐고 827 대책 그 비즈플러스에서도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서.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만은 2달 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강북개발계획도 한몫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과 부동자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폭염 속의 주유소처럼 화기만 근처에 가면 그냥 확 타오르는 굉장히 뜨겁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갈 곳을 모르는 1,000조 원 가량의 돈이 부동자금이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 때문에 지금 매물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거래도 지난해의 3분의 1, 또 많을 때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상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점이 사실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거겠죠. 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평당 1억 원인 아파트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라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던데 서초 반포동에 있고요. 서울 강남이 어떤 부동산 열기의 진원지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치동에서 최근엔 반포로 옮아오고 있거든요. 반포가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가진 매력이 있어요. 강남이 다 낡은 아파트들인데 그리고 교통망이 아주 발달해 있고 또 뭐 반포 한강공원이 앞마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편의 시설들이 주변에 많아서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가장 핫한 강남의 부동산 열기 진원지가 반포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4평형 그러니까 79.2제곱미터가 가격이 24억 5천만 원이니까 평당 1억 2천만 원인데 1월에 실제로 신고가 된 가격을 보면 18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6억이 올랐으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정부 당국에서도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눈여겨보게 되고 오늘 이런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 하는 발표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죠. 뭐 뉴욕의 맨해튼 아파트 값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좀 고가 아파트로 지목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반포 지역이 특히 최근 오름세가 눈에 띄는데요. 반포 재건축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평당 1억을 넘어섰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실거래가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요. 거래 신고 유예 기간이 2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된 기간과 가격이 많이 움직일 때 차이가 좀 2달 정도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맨하탄 가보면 리버뷰가 있는 곳이나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선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컨도미니엄 혹은 뭐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아예 갑부들만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우리도 뭐 반포나 강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호가들을 보면. 정부가 그래서 이 아크로 리버파크를 비롯해서 고가 아파트들의 뭐 실제 거래를 좀 조사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이게 호가를 높이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6개월 만에 6억이 뛸 수 있느냐. 24평짜리 아파트가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호가를 조작하는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 거래 정보를 흘린다거나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높은 가격에 가계약만 한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를 조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분여회 등지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만 높은 가격에 호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요. 예. 업계약이라는 얘기도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다운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업계약은 뭐냐면 가격을 높여서 거짓 거래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 이유는 보통의 경우는 사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 그 교란 세력들, 작전 세력들이 개입해서 예. 여러 가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털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잡아놓는 거죠. 그럼 그 이하 가격으로는 잘 팔리니까 그렇게 시장을 교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소들을 중심으로 지금 평당 1억이 넘는 그런 지역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호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예. 확인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또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었는데 네. 좀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 어떤 게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건 금융 쪽일 텐데요. 금리 인상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고 지금 아까 윤석한 금융감독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DSR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예.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모든 부채를 총액 단위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갭 투자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뭐 이제 투기 관련한 지역 지구 지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충격이 적어서 부동산 아파트값 급상승세에 제동을 못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보유세 강화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